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역사 정리의 신 임현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9년도 2회 고졸 기출문제 함께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한국사에서 이번 회차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1회 같은 경우는요. 1단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부분들이죠. 자, 1단원 같은 경우는 4문제가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한 문제가 추가됐고요. 항상 그렇듯이 고려 부분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부분 같은 경우도 같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앞에 3개의 단원, 여기가요 바로 전근대사죠. 이 전근대사 부분이 한 문제 추가됐다는 건 그닥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가 조금 더 외울 게 있지요. 자, 그리고 4, 5, 6단원 바로 근현대사 부분이죠. 여기가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사실상 기존의 이 개항기 부분 4단원 같은 경우는 5문제로 일정하지만 5단원 일제시대 부분이죠. 여기가 문제가 2문제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현대사 부분이죠. 여기는 한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요. 여러분한테 어느 부분이 어려웠고 이번 회차가 사실 문제간이 난이도 격차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이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언제나 쉽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자,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어요. 우가우가스럽죠? 자, 주먹도끼 바로 구석기입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는요. 계급 발생 아니겠죠? 청동기입니다. 고인돌 역시 청동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벼농사 시작도 역시 모두 다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 도끼를 가지고 사냥, 물고기 잡이, 또 열매 같은 것들을 따먹는 채집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생활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청동기의 생활 모습이 되겠습니다.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자,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요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구려 왕에서는요. 사실상 나오는 사람이 최대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 장수왕 거기다가 2명을 추가하자면 바로 소수림 왕과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고국천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수림 왕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죠. 그렇죠? 이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로서 불교를 수용하고 중국으로부터 자, 그리고 또 율령, 법과 제도를 선포해서 제도를 딱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의 대학의 개념인 태학을 설립해서 바로 전성기 직전에 모든 제도를 완비하죠. 그래서 만주벌판을 달릴 수 있는 광개토대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소수림 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네모랑 같은 경우는 신라의 4세기 중앙 집권을 시작한 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역시 신라의 전성기 6세기 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왕이죠. 역시 4세기 왕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림 왕은요. 역시 4세기라고 알아두시고요.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4세기 말 사람이니까 4세기 중반쯤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별표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가죠. 자, 3번 문제 가죠. 자, 3번 문제는요. 제가 항상 암기법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어영, 부영, 부여의 영고. 제천행사죠. 고동과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 동무대다. 동해의 무천이죠.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답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하였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책화.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책화라는 것으로 배상을 하게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1번이 되고요. 3화는 5월 수린날이라는
지금의 단오 같은 개념의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계절제라고 하는 추석 같은 개념의 또 제천 행사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1번이 되겠고요. 이 제천 행사는 거의 매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철기 국가, 여기다가 옥저까지 5개였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가죠. 자, 4번입니다. 대조영이 나왔으니까 사실 너무 쉬운가요? 자, 대조영 나오면 발해입니다. 자, 발해는요.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건국을 했죠. 자, 그래서 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했는데, 자, 보세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자, 이게 누굴까요?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자, 그럼 나라로 보자면 고려가 되겠고요. 자,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이것은 바로 조선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이것은 고려 무신 집권기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틀렸죠. 답은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 사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발해만 이건 아니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지만 여기 정확하게 발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정확하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중요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우리 5번 가죠.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네요. 잘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삼국유사와 함께 잘 나오는 바로 역사서입니다. 김부식이 고려 중기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적 합리주의 역사 관점에 따라 기전체, 바로 왕편 따로, 신하편 따로, 제도편 따로, 또 연표 따로 이렇게 정리한 역사책은요. 이 중에서 역사책이 사실 2개밖에 없어요. 제왕운기, 이순유의 제왕운기라는 책과 삼국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목민심서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실학자 정약용이 뭘 쓴 걸까요? 관리가 지녀야 될 것들, 덕목들 쓴 것이고요. 칠정사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만의 역법, 달력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단군조선을 처음으로 우리 최초의 국가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경주.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이 아는 신라, 그것도 통일신라 유적 중에, 그것도 세계문화유산 중에 생각해보세요. 인공석굴인데 둥근 천장과 불상이 있대요. 여러분이 아는 거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있죠? 불국사와 석굴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왔죠. 그쵸? 답은 석굴암입니다. 자, 석굴암이 답이 되겠고요. 장군총은 고구려의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칼로 역시 전해지고 있고요. 임신서기석 같은 경우는요. 신라에서 2 청소년이 우리 열공하자 라면서 비석을 새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이건 통일신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죠. 자, 고려 전기에 무역을 했는데, 자, 특히 예성강 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성강 하구는요, 개성을 흐르는 예성강 끝에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하구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바로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고려를 코리아로 알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병란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벌포와 매소성은 바로 삼국통일할 때 나당전쟁, 삼국통일기 나당전쟁이라고 쓸게요. 나당전쟁을 하던 곳으로서 매소성 전투가 675년, 기벌포 전투가 676년에 있었던 전투 지역이 되겠고, 청해진은 아시죠? 바로 완도의 청해진, 장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1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가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주도 나오지만 중요도 합니다. 자, 먼저 8번에요. 광종인데 고려 광종이에요.
자, 고려 광종은요, 제가 약간 빛나는 왕이면서도 약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죠? 광종은 바로 자신의 동생들이며 형이며 막 죽였어요. 왜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바로 노비안건법을 시행하고 노비들을 풀어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하나 더 기억하세요. 플러스 과거제. 전에 과거제 나온 적 있었죠. 그런데 노비안건법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교정도감을 설치한 사람은 최충원. 무신집권기의 최충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원화성은 조선의 정조가 되겠죠. 독서산품가는 통일신라의 제도. 통일신라 원성왕 때 있었던 제도인데 사실상 귀족들의 반발로 시행을 못하죠.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3번이 됩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요. 이게 한국사 치고는 많이 어려웠던 문제죠.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나? 하실 텐데요.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구나. 자,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 뭐 우리나라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한 땅이니까 엉망진창이 됐겠죠. 자, 그럼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성립되었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기 직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쟁을 안 했어. 우린 안 했으니까 우리랑 무역 좀 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다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살펴보시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가. 자,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시대예요. 자, 고려에 바로 거란 1차 침입 때. 거란 1차라고만 쓸게요. 1차 침입 때가 되겠고요. 최윤덕과 김종서가 사군육진. 이거는 조선 전기 초기에 세종대왕 때예요.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조선 후기 시작이니까 후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선조 때잖아요. 선조 때. 그래서 틀렸고요. 자, 원이 멸망하고 명나라가 건국됐대요. 원나라가 나오면 사실 공민왕이 떠올라야 되고요. 자, 명이 건국되는 시기가 1368이거든요. 뭐 이걸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 아직 조선이 건국도 안 됐어요. 조선은요. 언제부터냐? 바로 1392부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임진왜란은 1592라고 했었잖아요. 1592부터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확실하네요.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고요. 10번 가죠. 자, 개혁의 칼날 중종이 나왔습니다.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누구를 등용했다가 혈량과 추천을 하는 혈량과 자, 그리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사람들의 공훈, 위조된 훈구의 공을 삭제하자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그 살인의 스타 조광조죠. 답은 3번이죠. 이로 인해서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는 기묘사화가 일어나죠. 제가 중종 때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안 알려드렸어요. 조광조와 기묘사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요. 정도전은 아시다시피 조선 건국에 기여한 사람이고 이순신은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장보고도 통일신라 사람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11번 갑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태종은 원래 잘 나오죠? 자, 세종대왕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은요. 역시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고려 광종, 조선 태종, 거기다가 조선 세조까지. 자, 모두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는 아니죠. 세종대왕이죠. 그럼 틀렸고요. 자, 그리고 척화비는요. 바로 흥선대원군 때니까 이렇게 보시면 답은 쉽게 나와요.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호패법과
자, 그리고 6조 직계제니까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자, 호패법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군대 갈 남자들을 잘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나무패를 모든 남자,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지급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6조 직계제는 원래 왕 밑에 의정부가 있는데 의정부가 원래는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6조에게 명령을 내려야 정상이지만 그냥 이걸 뛰어넘어요. 의정부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게 6조 직계제. 반대로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권 강화 맞습니다. 답은요, 확실히 2번이네요. 이 문제도 주의하시면서 기억하세요. 자, 12번 갑니다. 자, 이제 또 요게 또 여러분 어려워하셨을 텐데 중요합니다. 자, 공납이 뭐죠?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것의 폐단. 뭐 전복을 10마리 내라고 우리 집에 부과를 했는데 우리 동네 향리가 100마리를 내래요. 그리고 100마리를 내다 못해 돈으로 내래요.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돈을 확충하려고 광해군이 뭐를 했어요? 바로 대동법을 실시하죠. 이제 더 이상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집집마다 가호당, 집집마다 특산물 납부를 폐지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이 있는 사람만 토지가 있는 토지 1결당, 토지 면적당 쌀에 해당하는 쌀 12두만큼 내라 라는 걸로 바꾸죠. 이게 바로 대동법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영정법은 원래부터 땅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세, 땅에 대한 세금이라 보시면 되고 균역법은 군대 가는 군역, 그리고 과전법은요, 관리에게 준 땅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요, 확실히 3번입니다. 요거 중요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13번 가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세도 정치, 세도 정권 19세기에 바로 평안도 지역. 못 살겠다? 홍경래죠. 바로 평안도 지역에서 광산 노동자와 빈농들 등이 봉기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었지만 순조 때, 자, 정주성에서 진압된 바로 그 농민 봉기가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그래서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원종 애노의 난은 바로 통일신라 말, 신라 말의 농민 봉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자겸의 난, 이것은 고려 중기, 바로 문벌귀족의 난이 되겠고, 만적의 난은 고려 무신집권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써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14번 가죠. 요거는 여러분 1884 하면 떠오르는 갑신정변. 아,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빨리빨리 개혁을 하고자 했던 바로 급진계아파. 급진계아파가 이 중에요. 사실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바로 김옥균입니다. 갑신정변 관련된 사람이 김옥균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정약용은 실학자죠. 정조 때. 자, 그리고 최익현은요,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리고 전봉주는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15번 가죠. 자, 1871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5년 전인 1866, 1866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구실로 1871년에 미국이 강화도를 쳐들어왔어요. 미국 구담이. 그래서 어재은이 이끄는 부대가 광성보에서 혈전을 벌였지만 패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이 쳐들어왔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원래는 신미해예요. 신미해가 1871인데 미국이 쳐들어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신미양요입니다. 병인 양요가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을미사변은 1895.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고요. 이모군란이 1882.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킨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인 박해는 1866이라고 연도는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써두세요. 자, 16번 가죠. 아, 이 문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기가 설명드릴 때 그 내용 설명 드릴 때나 그러니까 기본서나 또 핵심 특강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순서가 원래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데요. 자, 순서 잘 보세요. 자, 보시면 고종이 국제사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 부당해 라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의 특사를 파견했어요. 들어봤죠? 1907년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퇴당했죠. 강제퇴위 당합니다. 잠깐만, 근데 왜 그랬었지? 고종이 왜 뭐가 부당하다고 했었죠? 바로 1905년에 체결한 을사늑약. 고종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정부 대신들과 일본이 자기네끼리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이것을 알리려고 1907년에 특사를 파견하죠. 자, 이것이 바로 다식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니까요. 꼭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도 연도는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897에 대한제국이 세워지죠. 광무개혁과 함께. 자, 그리고 한일의정서는요. 이제 일본이 아유, 나 여기 좀 쓸게. 이 자리 내가 여기 앉아서 좀 전쟁 준비 좀 해야겠어. 라면서 1904년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요. 자,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 그리고 고종 강제퇴위 당한 다음에 아이구 일본이 나라를 뺐습니다. 아이구 일본이 나라를 뺏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중요한 문제 살펴봤고요. 17번 가죠. 1894년입니다. 또 4자 들어갔어요. 4자 들어가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쵸? 자, 이때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운동을 했죠. 자, 그러면서 외국 군대 파병, 즉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화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전라도 각지에 농민자치기구 스스로 다스리고 탐관오리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집강소라는 것을 설치하죠. 자, 그런데 일본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2차 봉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총독부는 아시죠? 총독부 전에 있던 게 통감부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으로 만들어진 게 통감부고요. 그리고 한일병합조약으로 만들어진 게 총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별기구는 뭡니까? 별기구는 강화도 조약으로 만들어진 신식군대죠, 이게.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답은 확실히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 18번 가겠습니다. 아,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또 별표해 주세요. 자, 신간해가 나왔는데 답을 미리 말했네. 자, 보시면요. 1927이에요. 자, 1927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무슨 소리예요? 나는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독립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무조건 우린 독립을 하겠어. 자치권, 일본에게 우리끼리 다스릴게. 라는 이런 거 딜을 하지 않겠어. 라면서 창립한 단체로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킨 단체입니다. 바로 좌우합작 최대 국내 합법단체죠. 31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신간회입니다. 나머지도 좀 살펴보면요. 북로 군정서구는 여러분 아시죠? 청산리 대첩. 1920년에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담당했던 워싱턴에 있었던 외교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선어학회는요, 말 그대로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1931년에 만들어져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산당합니다. 일본에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도도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아시는 상태에서 요 다른 단체보다는 요 두 개,
중요하다는 거 별표 해드릴게요. 알아두세요. 요것도 잘 나와요. 조선어학회도요. 자, 이제 우리 19번 가죠. 어우,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맞추셨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어디가 우리 땅이에요? 항상 독도죠. 자,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요. 1905년에 러일 전쟁을 1904년에 시작했는데 1905년에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독도고요. 간도를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섬 아니에요. 간도. 간도는 바로 제가 지도를 못 그리죠. 자, 백두산 위에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간도죠. 자, 그리고 거문도는 거문도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 남단에 있는 섬이죠. 영국이 불법 점령했던 곳이고 뭐 제주도는 아시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확실합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3.1운동이니까 아시잖아요. 그쵸? 자, 이 3.1운동의 영향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3.1운동의 영향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무식하게 하는 거에서 문화 통치, 얍삽하게 하는 걸로 바꾸죠. 민족 분열 통치 혹은 문화 통치로 바꾼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뭔가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죠. 자, 그래서 바로 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는요, 관련이 없는데, 자, 3.1운동 결과가 될 수 없는 것이 다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단발령은 을미 개혁의 내용이죠. 1895년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실시하고요. 자, 그리고 광무개혁은 1897년에 광무개혁. 자,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든 것은 1896년이니까 다 한참 전에, 일제시대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지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21번 갈까요? 자, 요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여러분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 때부터 끝날 때까지 쭉 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안 되겠어. 일본 이거 안 되겠네. 우리 폭탄 좀 던져야겠어. 라면서 만든 단체. 1931년에 바로 봉봉브라더스,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때 바로 만든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아마 두 번째, 2번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신민회는요, 일제시대 전에 있었어요. 안창호 선생이 나옵니다. 여기는 애국 계몽운동이에요. 한마디로 일깨워주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일깨워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안창호 선생, 양기탁 선생 등이 뭐를 합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뭐 독립운동도 노력하려고 학교도 세우고요. 자, 그리고 또 신문도 만들고 또 공장, 회사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특히 만주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까지 만듭니다. 자, 그래서요. 신민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인애국단 31년에 만들었다.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고 이봉창과 윤봉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는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었던 신간회의 자매단체, 즉 여성운동단체예요. 여성운동단체. 자, 그리고 조선형평사는요. 말 그대로 형평운동을 해요. 형평운동은 당시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백정들을 차별했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다. 형평하게 대해달라. 라고 말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4번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가죠. 자, 1943년 처음으로 연합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조약, 이 선언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기억할 때 카포 순서예요. 카이로 회담, 포츠담 선언입니다. 여기 포츠담 없죠? 그럼 답은 나왔네요. 카이로 회담인데요. 1943년에 먼저 그래 한국 독립시키자. 이게 카이로 회담이고요. 그 나중에 재확인이 포츠담 선언이에요. 포츠담 선언은 1945년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텐진 조약은 뭐 우리나라 파병할 때 일본이랑 청나라가 같이 파병하기로 한 거니까 상관없고요. 남북 협상은 1948년에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김규식 선생이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고, 자,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임시정부가 너무 분열의 길을 걸으니까 통합을 해보려고 했던 회의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이제 우리 23번 가죠. 1910년대 나라를 처음 뺏겼어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다스렸죠? 무식하게. 20년대 얍삽하게. 30년대 이후 잔인하게죠. 자, 그리고 이때 뺏어간 것도 뭐예요? 처음엔 땅, 그 다음이 쌀, 그 다음이 다 뺏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공령은요. 1889년과 1890년에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가 1907년에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운동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물산장려운동도요. 우리가 했던 운동이에요. 1923년에. 자, 그럼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네요. 토지조사 사업은요. 바로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지금 나머지는 우리가 뭘 하자는 건데 얘는 뭐예요? 우리는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요. 일본이 다 뺏어가고자 일부러 토지를 조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핑계죠, 핑계. 자, 그래서 답은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쉬웠죠? 자, 이제 우리 24번 가죠. 자, 1980년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광주 그리고 신군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이 떠오르시죠?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1979년 12.12 사태입니다. 신군부의 쿠데타가 12.12 사태고요.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4번이죠. 요거는 아마 영화 때문에라도 많이 아실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가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데요. 일명 햇볕 정책이라 하죠. 자, 원래는 김대중 정부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뒤에 정부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요. 50총 선거? 너무 옛날이죠. 1948년인데요. 김대중 정부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를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국가총동원법은 일제시대예요. 1938년. 자,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지요. 답은 확실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2회 기출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문제 간의 난이도 격차가 심했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임현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